저는 45년 경력의 재활의학과 의사 이한솔입니다. 79세인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충격적입니다. 지난해 가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죠. 옆집 미영 할머니 집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급히 달려가니 75세 미영 할머니가 부엌 한가운데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딸 영희 씨가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영희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김치를 어떻게 담그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던 거예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50년간 해온 김치 담그기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양념 만드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말이에요. 영희 씨는 어머니가 갑자기 이상해졌다며 울먹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오늘 아침부터 김치 담그는 법을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평생 하던 일인데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이 동네에서 김치 담그기로 유명한 분이셨어요. 젊은 며느리들이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러 올 정도였죠. 그런 분이 갑자기 자신의 기술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미영 할머니는 정말 모르겠다며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있다고 하셨어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45년간 재활의학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를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단순한 치매와는 달랐어요. 다른 모든 기억은 멀쩡한데 평생의 기술만 사라진 것이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미영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남편이 돌아가신 후 2년 동안 할머니는 거의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김치도 담그지 않았죠. 손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몸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었어요. 몸을 사용하지 않으면 뇌도 함께 잠들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79세인 지금도 매주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놀랄 정도로 정확한 진단을 내리죠. 제가 30대였을 때를 떠올려 봅니다. 그때도 지금과 똑같이 환자들을 돌봤어요. 손끝으로 근육의 긴장도를 확인하고 균형 감각을 테스트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차이가 있다면 더 세심해졌다는 것뿐입니다. 왜 같은 나이인데 이런 차이가 날까요? 저는 매일 손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고 새로운 환자들을 만나며 뇌를 자극하고 있어요. 그래서 늙지 않는 겁니다. 미영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모든 걸 멈췄어요. 김치 담그기도 바느질도 텃밭 가꾸기도 모두 중단했습니다. 손끝의 감각이 사라지자 뇌도 함께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미영 할머니 같은 슬픔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45년간 경험해온 비법을 공개하기로 말이에요. 몸과 뇌는 하나입니다. 몸이 멈추면 뇌도 멈춰요. 하지만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영 할머니 사건 이후 저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나이 때문일까요? 아니었어요. 제가 45년간 수많은 환자를 보면서 깨달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몸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은퇴하고 나서 뭘 하시나요? 대부분 소파에 앉아 TV를 보죠. 같은 프로그램을 반복해서 시청하고 편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문제였어요. 77세 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5년 동안 할머니는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바느질도 그만두고 요리도 간단하게만 하셨어요. 손끝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평생 살던 동네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50년 넘게 걸어다니던 길인데 말이에요.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같은 길만 걸었어요. 집에서 마트까지, 마트에서 집까지. 새로운 길은 가지 않았죠. 손도 거의 쓰지 않았고요. 몸이 멈추자 뇌도 함께 멈춘 거였어요. 많은 분들이 모르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몸과 뇌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손가락을 움직이면 뇌의 특정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걸으면 또 다른 뇌의 부분이 깨어나죠. 이걸 신체 뇌 연결성이라고 불러요. 서울대학교 재활의학과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손가락 운동을 중단한 노인들의 뇌를 관찰했더니 운동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이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반대로 계속 손을 움직인 노인들은 뇌가 젊은 사람과 비슷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도쿄대학 연구팀이 발견한 건데 손가락을 정교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해마가 더 컸다는 거예요.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죠. 바느질을 하거나 젓가락질을 자주 하는 할머니들이 기억력이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일도 있습니다. 80세 철수 할아버지는 은퇴 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냈어요. 의자에 앉아서 신문만 보시고 손으로 하는 일은 거의 없었죠. 3년 후 할아버지를 다시 만났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젓가락을 제대로 쥘 수 없었어요. 숟가락도 떨어뜨리셨죠. 손끝의 감각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기억력도 함께 나빠졌다는 거예요. 손끝 감각이 사라지자 뇌도 함께 망가진 겁니다. 손가락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과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 뇌에는 신기한 지도가 있어요. 손가락을 움직이면 뇌의 특정 부분이 반응하고 발가락을 움직이면 또 다른 부분이 반응합니다. 이 지도를 감각운동피질이라고 불러요. 문제는 이 지도가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마치 산길을 아무도 걷지 않으면 잡초가 자라서 길이 없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뇌도 똑같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점점 작아져요.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다시 자랄 수 있어요. 손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뇌의 지도도 다시 그려집니다. 걷기 시작하면 균형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도 되살아나죠. 실제로 78세의 영숙 할머니는 뜨개질을 다시 시작한 후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매일 2시간씩 손끝을 움직이자 6개월 만에 손주들 생일을 모두 기억하게 되셨죠. 75세 민호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예를 시작한 후 글씨를 쓰는 손가락 움직임이 뇌를 자극했습니다. 1년 후에는 젊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전혀 뒤처지지 않으셨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움직임이 뇌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교한 손가락 움직임은 뇌의 가장 넓은 부분을 자극해요. 그래서 바느질, 서예, 요리 같은 활동이 뇌 건강에 좋은 거죠. 반대로 리모컨만 누르고 스마트폰만 터치하는 단순한 움직임은 효과가 별로 없어요. 뇌가 새로운 자극을 받지 못하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오랫동안 안 쓰던 근육을 갑자기 사용하면 아프죠? 뇌도 마찬가지예요. 안 쓰던 부분은 약해지고 쓰기 시작하면 다시 강해집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몸이 멈추면 뇌도 멈춰요. 하지만 몸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뇌도 다시 깨어납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81세 영어 할아버지였어요. 뇌졸중으로 오른쪽이 완전히 마비되셨죠. 병원에서는 이제 걷기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특별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도자기 만들기였어요. 왼손만 사용해서 흙을 만지고 빚는 거였죠.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왼손은 떨렸고 흙덩이 하나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매일 30분씩 꾸준히 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변화가 시작됐어요. 왼손으로 작은 그릇을 만들 수 있게 되셨죠. 손가락 끝에 감각이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오른손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뇌 가소성의 힘입니다. 왼손 훈련이 뇌에 새로운 길을 만들었어요. 마치 막힌 도로 옆에 우회도로를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6개월 후 할아버지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기적이었어요. 하지만 사실 이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완벽히 설명 가능한 현상이었죠. 우리 뇌는 정말 신기해요. 서울대학교 뇌과학 연구팀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80세가 넘은 노인의 뇌도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뇌 가소성이라고 불러요. 간단히 말하면 뇌는 평생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새롭게 자랄 수 있어요. 마치 정원과 같죠.
물을 주고 가꾸면 예쁜 꽃이 피듯이 뇌도 잘 돌보면 활짝 피어납니다. 83세 민수 할아버지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균형 감각을 완전히 잃으셨어요. 혼자서는 서 있을 수도 없었죠. 가족들은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운동을 권했어요. 매일 벽에 손을 대고 한 발로 서기 연습을 하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1초도 버티지 못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죠. 한 달 후 10초를 버틸 수 있게 되셨어요. 3달 후에는 30초까지 가능했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균형 감각만 좋아진 게 아니었어요. 판단력도 함께 향상된 거예요. 할아버지는 복잡한 퍼즐도 척척 맞추셨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소뇌와 판단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균형 운동이 두 뇌의 부분을 모두 자극한 거였죠.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78세 옥분 할머니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가족들 얼굴도 가끔 못 알아보셨어요. 집 안에서도 길을 잃으셨죠. 그런데 손녀가 특별한 걸 시작했어요. 매일 할머니와 함께 동요에 맞춰 손뼉을 치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박자도 맞추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손녀는 포기하지 않았죠. 한 달 후 할머니는 리듬을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3달 후에는 완벽하게 박자를 맞출 수 있게 되셨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가족들 이름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한 거예요. 1년 후 할머니의 인지 검사 점수는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리듬 운동이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다리를 강화했어요. 동시에 도파민이라는 뇌 물질이 많이 나왔죠. 이 물질이 기억력을 향상시킨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꼭 특별한 운동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도자기 만들기, 한 발로 서기, 손뼉치기 모두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활동이었어요. 하버드 의대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90세가 넘은 노인도 적절한 신체 자극을 받으면 20대 수준의 뇌 활성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새로운 도전이에요. 평소에 하지 않던 움직임이 뇌에게는 가장 강한 자극이 됩니다. 오른손잡이가 왼손을 쓰고 앉아만 있던 사람이 균형 운동을 하고 조용히 지내던 분이 리듬 운동을 하는 거죠. 뇌는 도전을 좋아해요. 편안함보다는 약간의 어려움이 뇌를 젊게 만듭니다. 새로운 움직임이 뇌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는 거예요. 제가 45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뇌는 훈련하면 강해집니다. 마치 근육처럼요. 안 쓰면 약해지고 쓰면 강해져요. 움직임이 바로 그 열쇠였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이미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저 깨워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45년간 감춰왔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5가지 기적의 운동법이에요. 특별한 장비나 약물 없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손끝 미세 운동입니다. 76세 정자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손주들 생일을 자꾸 깜박하셨어요. 가족들이 걱정할 정도였죠. 제가 하나의 제안을 했습니다. 십자수 자수를 시작해보라고 했어요. 바늘에 실을 꿰고 천에 정교한 무늬를 놓는 거였죠. 처음에는 바늘조차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실이 엉켰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30분씩 꾸준히 하셨죠. 한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어요. 작은 꽃 한 송이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큰손자 생일을 정확히 기억하신 거예요. 3달 후에는 손주들 생일을 모두 외우게 되셨습니다. 손끝의 정교한 움직임이 뇌의 기억 중추를 깨운 거였어요. 바느질, 젓가락질, 종이접기 모두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균형 감각 훈련이에요. 80세 태준 할아버지는 자꾸 넘어지셨습니다. 혼자 걷기도 무서워하셨죠. 그런데 할아버지에게는 특별한 꿈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 서커스를 보고 외줄타기를 해보고 싶어 했던 꿈이었죠. 제가 안전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바닥에 테이프를 붙여서 직선으로 걷는 연습부터 시작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한 발자국도 제대로 떼지 못했습니다. 비틀거리고 넘어질 뻔했죠.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셨어요. 벽에 손을 대고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2달 후 직선으로 10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균형 감각만 좋아진 게 아니었어요. 복잡한 문제도 척척 해결하시더라고요. 의사결정 능력이 크게 향상된 거였습니다. 손해와 전두엽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리듬 운동입니다. 박수치기나 발 구르기 같은 간단한 운동이에요. 하지만 효과는 놀라워요. 좌뇌와 우뇌를 하나로 연결해 주거든요. 82세 명의 할머니는 말이 어눌해지셨어요.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대화가 어려웠죠. 그런데 손녀와 함께 동요에 맞춰 손뼉을 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박자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손뼉 소리가 엉망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15분씩 연습하셨죠. 한 달 후 완벽한 리듬을 만들어내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말이 또렷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단어도 쉽게 떠올리셨죠. 리듬이 뇌의 언어 중추를 깨운 것이었어요. 네 번째는 눈, 손 협응 운동이에요. 79세 순이 할머니는 공간 감각을 잃으셨어요. 계단에서 자꾸 헛디디고 문에 부딪히셨죠. 제가 탁구공 하나를 드렸습니다. 매일 벽에 던지고 받는 연습을 하라고 했어요. 간단해 보이지만 눈과 손이 정확히 맞아야 하는 고난도 운동이었죠. 처음에는 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공이 바닥에 떨어지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3달 후 연속으로 쉰번 받을 수 있게 되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길을 걸을 때 더 이상 부딪히지 않으셨어요. 공간을 정확히 인식하게 된 거였죠. 눈과 손의 협응이 뇌의 공간 인지 능력을 되살린 것이었어요. 5번째는 전신 스트레칭입니다. 요가나 태극권 같은 부드러운 움직임이에요. 온몸의 혈액 순환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74세 성호 할아버지는 항상 긴장하고 계셨어요. 작은 일에도 화를 내시고 밤에 잠도 못 이루셨죠. 혈압도 높았고요. 매일 아침 10분씩 간단한 스트레칭을 시작하셨습니다. 팔을 천천히 올리고 내리고 목을 좌우로 돌리는 동작이었어요. 깊게 숨을 쉬면서 온몸에 힘을 빼는 거였죠. 한 달 후 할아버지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화를 잘 내시던 분이 온화해지셨습니다. 밤에도 깊이 주무셨고요.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스트레칭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한 거였어요. 이 5가지 운동의 놀라운 점이 뭘까요? 하루에 각각 15분씩만 해도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3개월만 지속하면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기억력이 좋아지고 판단력이 향상되고 몸의 균형도 잡힐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79세입니다. 제 또래 대부분이 은퇴한 지 오래지만 저는 아직도 현역 의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비결은 하나입니다. 바로 제가 곧 알려드릴 3분 뇌 젊음 루틴이에요. 45년간의 의학 경험과 하버드, 스탠포드, 서울대 등 세계 유수 대학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개발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단 3분 만에 뇌의 주요 영역을 모두 자극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손가락 체조입니다. 각 손가락을 순서대로 구부리고 펴는 동작을 30초간 반복하세요.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이 단순한 운동이 뇌에는 경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손가락 하나하나가 뇌의 서로 다른 부분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마치 피아노 건반을 누르듯이 뇌의 여러 부분이 깨어나요. 84세 길수 할아버지는 이 운동을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약 먹는 시간을 까먹지 않게 되신 거예요. 예전에는 하루에 3번씩 가족들이 전화로 알려줘야 했는데 말이죠. 2번째 단계는 한발 서기 균형 운동입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한 발로 30초간 서보세요. 너무 어렵다면 10초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이 운동은 손해를 강력하게 자극합니다. 손해는 균형뿐만 아니라 판단력과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전두엽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균형 감각이 좋아지면 머리도 맑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양팔 교차 운동이에요.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를 터치하고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터치하세요.
이것을 30초간 반복하는 거예요. 이 운동은 좌우뇌를 연결하는 다리를 강화해 줍니다. 뇌량이라고 하는 이 연결다리가 튼튼해지면 생각이 빨라지고 기억력도 좋아져요. 복잡한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되죠. 네 번째 단계는 목과 어깨 스트레칭입니다.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여 보세요. 30초 동안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이 동작이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해 줍니다. 목과 어깨의 긴장이 풀리면 뇌에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어요.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지죠. 마지막 단계는 복식 호흡과 전신 이완입니다. 배를 부풀리며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60초 동안 온몸의 힘을 완전히 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깊은 호흡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여줘요. 동시에 뇌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죠. 마음도 평안해지고 기억력도 향상됩니다. 이 5단계를 모두 합해도 단 3분이면 됩니다.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실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하루에 한 번만 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30년 전부터 이 루틴을 실천해 왔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체계적이지 않았지만 비슷한 운동들을 매일 했죠. 덕분에 79세인 지금도 20대 의사들과 똑같이 정확한 진료를 할 수 있어요. 수술실에서 만나는 젊은 의사들이 종종 놀라며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 나이에 그렇게 정확한 수술을 하실 수 있는지 말이에요. 답은 항상 같습니다. 매일 몸을 움직이고 뇌를 훈련하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 영상에서 배운 한 가지만 실천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뇌를 10년, 아니 그 이상 젊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약속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3개월 후에는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기억력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향상되고 더 명료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될 겁니다. 6개월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변화를 알아차릴 거예요. 1년 후에는 마치 10년이 젊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손주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고 그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게 되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가장 바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언젠가 길거리에서 저를 알아보고 이렇게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요. 여러분,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뇌는 나이보다 훨씬 더 강해요. 오늘 배운 것을 실천하고 매일 조금씩 발전해 나가세요. 여러분의 뇌는 그 노력에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79세의 현역 의사가 여러분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뇌는 훈련하면 강해집니다. 이 진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오늘 저희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